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벽, 바닥, 기둥, 지붕, 천장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작품도 보시면은 상당히 단순하죠. 단순한 틀 안에서 이 원형 기둥이 이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루버 칼라가 들어있는 루버 창을 이용해서 인면 표피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변형된 메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브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처럼 여러 가지로 튀어나오고 옆으로 튀어나오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메스가 서로 층별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모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아까의 투시도를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오브제에서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공성이 들어가는 작품에서 상당히 주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재료별로 구분해주는 모습 그리고 타공의 경우도 그냥 타공을 균일적으로 뚫지 않고 넓었다가 좁아지고 다시 넓어지는 약간의 이런 랜덤하게 감각적으로 뚫어내는 이러한 디자이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도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 투시도적인 좀 더 가까이에 가서 찍은 모형 사진입니다. 모형 사진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다른 면에서 본 모습이죠. 특이한 건 이제 사람들은 조금 모형 강의에서도 했던 말인데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만들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만들고 유리 재료를 쓰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사람만은 이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모형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모형은 항상 흰색이 진리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색깔을 구분해 써도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경찰서인가? 일본에 있는 우체국인가 경찰서인가 기요. 사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관공서 건물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단순한 오브제인데 인면 부분에다가 여러 슬라브가 장식적인 슬라브가 여러 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랜덤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 있죠. 빛 요소를 반영해가지고 재료하고 반사돼서 올려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브제적인 요소에 이런 이형적인 이런 디자인 센스를 반영해서 상당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공서가 갖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적인 기법이나 아이디어로 공공성을 변주해내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일면의 모습이고요. 이거 좀 더 가까이 가서 본 모습이고 마치 실제 지금 지어진 작품 같지 않고 무슨 아크릴 모형에 칼라 아크릴 모형을 쌓아놓은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마치 컨셉추얼한 그런 모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작품인 거고 또한 내부 공간, 그 안에 그 건축의 내부 공간 역시 재밌어요. 상당히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원형 보이드를 들어서 상부층과 하부층의 연결 관계를 검토를 해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에 본 모습도 이렇게 상당히 독특한 모습이다. 얼마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다. 낮에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약간 밤에 본 모습과 낮에 본 모습. 상당히 유쾌하고 상당히 딱딱한 메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가 덧붙여짐으로써 상당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건물의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아까 뚫렸던 보이드 공간들이 또 보이는 이런 건축적인 제스처 형태 상당히 참조해 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는 이형 오브제였다면 이번에는 복합 오브제. 그러니까 오브제적인 요소, 예를 들어 사각형이랄지 원형이랄지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붙었을 때 나는 느낌들이에요. 뭐 이 사례가 상당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상당히 기하학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몇 가지 요소가 더 붙여져서 복합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뭔가 단일하고 정갈하고 오브제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뭐 만나는 요소들이 다 기하학적인 그런 요소들이어가지고 원이랄지 삼각구랄지 점유면체랄지 뭐 직사각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오브제이긴 하나 그 오브제보다는 이렇게 복합화됐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오브제인데 E형 오브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의 타원형이죠. 건축에서는 우리가 치는 타원형. 그래서 상당히 이런 타원 뭔가 이런 뭐 사각형, 원, 구 이런 시도까지도 해볼만 한데 사실 이런 타원형에 대한 도전, 이런 E형 오브제에 대한 도전은 상당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도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싫어하는 메시지도 있어서 싫어하는 면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E형 오브제를 한번 이번에 졸업 작품에 시도를 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E형 오브제 안에서 또 E형 어떤의 중간 공간, E형의 외부 공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됐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평면의 구성에도 기존의 이제 사각형으로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는 실이 아니라 이 형태에 맞게끔 그 각각의 프로그램과 각각의 실들도 이렇게 원형 타원으로 엘립스로 구성이 되는 모습 그거로 엮어내는 모습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투시도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재밌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실내에서 두 개의 외부 타원형 공간을 보는 모습들이 이러한 공간감들이 전개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번 졸업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를 적극 권유합니다. 네. 이제 바닷가에 뭐 수변 공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수변에 어떤 이런 수변 워터프런트 수변에 근접한 시설이라면 이런 것도 시도해서 이런 외부 요소를 적극 투입시켜가지고 이런 메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뭐 쉐입이랄지 동선,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마치 팔레트 얼핏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뭔가 팔레트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그램 전개, 이러한 개념 전개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행 메시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주민자치센터로서 내지는 뭐 다른 건물로서도 가능하고요. 한번 도전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바로 건물의 외피를 둘러싼 외피, 스킨, 파사드죠. 저번에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파사드 요소 자, 이 수변 강이랄지 수변 워터프런트의 수변 공간과 내 건물이 맺는 관계성 그리고 이 지형을 이용한 어떤 건물의 착지 관계 그리고 그 건물 요소는 인면의 모습이 어떻게 작동이 될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요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바깥을 바라봤을 때 느낌 그리고 이 건물이 표현해주고자 하는 느낌 표현해줬으면 하는 느낌이 바로 이 건축가 나무였나봐요. 그런 적정한 주변 환경 나무를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거를 창문의 패턴으로 만들어내서 결국 무슨 디지털 암호처럼 만들어내가지고 입력된 모습이 이 건물의 외피입니다. 이 결과물만 보기에는 사실 이걸 유추할 수는 없어요. 유추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이러한 어떤 전개 과정을 보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졸작에서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멋진데 엄청나게 멋진데 너무 좋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전개 과정 이
건물 개념의 표피가 굉장히 파사리야, 나무야. 나 이 나무의 개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거치게 반영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졸업작품의 목적이고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특히 이 장면, 이 커트가 상당히 여러분들 웹피 디자인이랄지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확대해서 보면 평면에 대한 구성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변에 있는 어떤 수변 시설, 수변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시관할지 에코박물관할지 이런 것들은 이 작품을 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서 실구성을 꼼꼼히 따져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면의 표현법이랄지 이런 표현법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뭐 주차는 뭐 지하 의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단면 표현법이랄지 이런 전개 과정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평면 구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해를 해보고, 코어와의 관계, 1층과 2층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작품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 전까지는 이형 메스, 이형 오브제였고 뭐 복합 오브제였는데 어쨌든 오브제 하나였어요. 그 전까지는 오브제 하나.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내 건물이 어떤 오브제가 집합되어 있는 걸로 보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건물 하나였단 말이죠. 이런 건물 하나, 이런 오브제 하나였는데 과연 집합화된 모습은 어떨까? 내 건물이 어떤 요소들이 집합화되어 보이고, 이건 지금 오브제를 명쾌하게 집합화시켰죠. 그래서 그냥 집합에 대한 느낌 어떨까? 집합은 또 어떤 느낌이 들 것이고 집합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벌써 이 장방향의 다양한 이 메스가, 즉 오브제적인 아주 단순한 오브제가 벌써 이렇게 집합화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는 단순합니다. 형태 언어는 사각형, 이 오브제가 여러 개 나란히 가지런하게 배열돼서 집합화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작품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 작품은 보니까 오브제가 한 3개 정도 보이네요. 평면에서 3개 정도 보이고 뭔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제가 여러 개, 2-3개, 4개가 분절돼서 집합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이네요. 지하에서는 연결이 돼 있고, 지하에서 연결이 확실히 돼 있고, 위에 오브제 3개가 불쑥 솟아 올라와서 메스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브제가 아주 똑같은 아주 정직한 오브제가 몇 개 연동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집합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집합화된 건축의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섹션으로 딱 섹션 단면 투시도를 끊어냈을 때 이렇게 지하 공간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고 건물의 형태가 보이는 이런 오브제가 집합화되면서 건축을 완성하는 사례들입니다. 단면들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오브제의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단면도를 보고 조금 참조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보시면 전부 다 박스죠. 전부 다 박스가 어떤 하나의 길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패스, 동선을 통해서 그 오브제들이 연결되면서 리듬감 있게 배치해내고 건물을 완성해내는 오브제의 집합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면을 보시면 이런 느낌. 상당히 긴 대지에 이러한 어떤 건축적인 언어들이 내재되어 있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로 봤을 때도 상당히 세련되게 메스가 변주되고 있다. 예쁘게. 그래서 오브제, 단순한 박스의 나열을 어떻게 박스를 엮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인면도 스케치업상의 인면도를 찍은 것 같아요. 이 스케치업상의 인면도가 배경하고 합성됐을 때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포토샵으로 합성됐을 때 느낌 상당히 세련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긴 장방형 월의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오브제를 리듬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분절해내고 연결해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 어떤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도 비슷한 언어긴 한데 이건 좀 이제 규모가 더 있는 거죠. 규모가 있는데 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완성해낸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슬라브 두께가 상당히 보이는 거죠. 보이는 프로젝트고 여기 유리면으로 마감이 되는 건데 이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런 언어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상당히 유효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계단을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장치 그리고 그 사이를 터져서 생기는 공공의 패스, 공공의 통로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옥상이 자연스럽게 테라스가 돼서 공공의 외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마당이 되는 이런 언어들. 즉 단순한 형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부제가 그냥 계속 반복되거나 배치되면서 만들어낸 어떤 언어입니다. 전체적인 투시력으로 상당히 세련되죠. 세련된 느낌의 고급스러운 작품이 되는 거죠. 썬큰 공간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들 작품에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어렵게 너무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오브제의 집합, 어떤 이형 오브제의 사용, 오브제의 집합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충분히 그러한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 형태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모델링이 어렵습니까? 어떤 메스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뼈대에 있는 메스에 이 오브제를 매달아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매달아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리듬감 있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건물. 대학교 건물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모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면 나무를 레이저 커팅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느낌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형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고 모형으로만 봐도 오브제가 반복됨으로써 나타내는 그런 공간감들이 훌륭하죠.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건 이제 슬래브하고 천장이 딱 보이는 이 슬래브의 수평선들이 보이는 탁탁이 보이고 약간 메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진 느낌하고 자 이건 아예 메스 자체가 코르텐 강판으로 완벽하게 덮여있죠. 그래서 아예 박스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박스가 옆으로 끼어있는 모습도 같은 건축 형태 구성 언어지만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이 느낌을 비교해서 보시면 또 새로운 언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브제였던 주민자치센터의 오브제 유형이었고 오브제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유형이었고 다음은 이제 제가 명명하기로 스케이프형입니다. 스케이프형. 우리나라 말로 풍경인데 풍경. 이런 대충 번역을 해보면 지형건축, 대지건축, 맥락건축 정도로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스케이프 형태, 랜드스케이프, 스케이프 이런 풍경의 형태의 건축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험을 줄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프 형태의 건축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때요? 그 느낌, 일단 장소, 그런 맥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건물 자체, 건물 본연이 풍기는 어떤 느낌 어떻습니까? 스케이프 형태는. 역시, 그렇습니다. 꼬리가 있죠, 꼬리. 이런 긴 꼬리, 긴 경사면,
긴 비스듬한 어떤 사면 이런 그리고 형태 자체가 어떤 뭔가 선적인 요소를 나타내죠. 즉 스케이프 형태라는 것은 꼬리가 있는 형태, 그리고 경사진 면들이 있는 형태, 그 경사진 운동 방향성이 보이는 형태, 이런 형태를 스케이프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이프 형태도 상당히 최근에 뭐 유행을 하기도 했고 또는 어떤 건축 언어로 상당히 자리를 이제 정확하게 잡았죠.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가까이 와서 보고 밝은 모습을 보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봉제 흐름, 그런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침투시키는 요소죠. 즉 이러한 꼬리를 통해서 마치 화살표처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형태들, 이런 경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성을 강조하고 침투성, 흡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고 그것 자체가 건물 형태가 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도면과 함께 보는 건데 정말 그 마치 물이 어떤 하나의 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흐름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흐름 자체가 건축이 되는, 그래서 모델링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어떤 유기적인 운동선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메스 형태, 이런 것들을 저는 스케이프형이라고 명명하고 이것 또한 건축을 여러분들의 건축을 표현하는 데서 상당히 유효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스케이프 형태인데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좀 재밌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접혀 들어가고, 이렇게 대지 전체가 방으로 접히는 형태죠. 즉, 스케이프 형태에서도 휘어지는 벽, 슬래브와 천장 벽이 한 번에 연결되는, 즉, 구조체가 한 번에 휘어지는 벽, 휘어지는 연결체, 이러한 형태도 제가 또 눈여겨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들이죠. 정말 바닥 슬래브부터 벽 그리고 천장이 이어지는, 한 번에 이어지는. 자, 지금까지는 벽, 바닥, 천장이라는 게 3요소였어요. 구분되는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 보일 수 있는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스케이프의 형태, 스케이프 형태죠.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체는 즉 바닥, 벽, 천장을 한 번에 이어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진일보된 건축 형태죠. 이러한 언어를 표현함으로 있어서도 적극적인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념 표현도 상당히 흥미롭죠. 개념 표현도 뭔가 이런 천 내지는 어떤 긴 종이 롤의 형태를 갖다가 쓸만큼 잘라내서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잘라내서 만들어서 접혔더니 이게 바로 건축물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재료들이 입혔더니 이런 형태가 되었다.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 형태입니까? 네, 바로 건축이 됐죠. 즉 이렇게 스케이프의 건축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 정말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주면 그것 자체가 건축이 되고 이거에 대한 논리를 우리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있는 건축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래서 한번 이러한 표현법, 스케이프 형태에서 이러한 전개법을 한번 잘 유념히 봐두시고요. 평면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개념들을 평면에서 잘 표현했죠. 외부 공간까지. 이 켜들을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만 그런 켜들을. 그래서 실구성이랄지 이런 면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기존의 마치 천이나 카펫이나 용단을 쌓아놓은 것을 이 수직으로 잘라내서 이 결방형을 잘라낸 개념이 그대로 5개 공간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평면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사선대지에 이 켜들이 90도로 꺾이면서 아까 이러한 면에 보이는 모습들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형태와 평면이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정말 정교하게 잘 정리가 된 형태인 거죠. 네, 조감도를 보시면 이런 모습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러한 평면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켜들, 이러한 수직, 이러한 켜들이 이 켜가 잘 보이면서도 어느 부분에 가서 또 일정하게 융합되고
훌륭한 내부 공간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면들은 또 단처리를 해서 야외 극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법들, 그리고 역시나 하단면이 올라가서 그대로 휘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떤 스케이프 형태의 공간감, 유효감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잔디나 그림,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태양열 반사판을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벽이 천장을 타고 태양열 반사판으로 되는 듯한 이런 디자인, 이음매 없이 매끄러운 이런 언어들을 정말 참조해볼만 하고 시도해볼만 하다. 과감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형태이다.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거죠. 스케이프 형태는. 또 다른 스케이프 형태, 기존에 이제 어떤 평면적인 공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다면적인 어떤 다각이죠. 각을 갖는 어떤 다면 삼각형의 면을 갖고 그거를 계속 오려가며 붙여가는 이런 새로운 형태죠. 이것조차는 이거는